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2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농구 승호패와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최근 승호패 다수의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했고, 본격적인 농구와 축구 시즌을 맞아 프로토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으로 검증된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NBA 농구 조합픽까지 받아보시려면 VVIP 등급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양 팀의 에이스들의 출전 여부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보스턴 에이스 제일런 브라운은 금요일 워싱턴전 질병으로 인해 경기에 결장했고, 레이커스의 에이스 루카 돈치치도 직전 토론토전을 앞두고 아내의 출산으로 인해 슬로베니아로 출국하면서 이번 보스턴전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두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만약 이번 경기 누가 됐든 결장하는 선수가 생긴다면 상당히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토요일 오전에 브라운과 돈치치의 출전 여부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현재 제일런 브라운과 루카 돈치치의 출전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올마킹으로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확인한 후 영상 아래의 고정 댓글에 의견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마이애미 히트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샌안토니오전 아쉬운 2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프란츠 바그너가 동점 골밑슛을 노렸지만 샌안토니오의 루크 코넷에게 블락을 당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비록 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흐름이 좋은 올랜도고,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이 7위,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5위일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야심차게 영입한 데스먼드 베인이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최근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고, 팀의 에이스 프란츠 바그너도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베인과 바그너 원투펀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는 직전 댈러스전을 패배하면서 6연승 이후 최근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올 시즌 명장 에릭 스포엘스트라 감독의 빠른 공격 전술을 통해 시즌 초반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 중인 마이애미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코트 위에 5명 모두 득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공격 전술로 재미를 보고 있고, 타일러 히로와 노먼 파엘, 뱀 아데바요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제 몫을 해주면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다만 이번 올랜도전 타일러 히로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노먼 파엘은 발목 부상 이슈로 인해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는 홈팀 올랜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올랜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란타는 직전 LA 클리퍼스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존슨이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결장했던 게 뼈아팠고, 클리퍼스에게 16개의 리바운드를 더 내줬을 정도로 골밑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덴버전 역시 제일런 존슨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센터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역시 출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결장한다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덴버는 자말 머레이의 52득점 맹활약을 앞세워 직전 인디애나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3점슛을 11번 시도해 무려 10개를 꽂아 넣은 머레이고 턴오버도 단 1개만을 기록하면서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팀의 에이스 니콜라 유키치도 24득점 13어시스트 더블더블 제 몫을 해줬고 벤치에서 출전한 브루스 브라운과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25득점을 합작하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틀란타는 제일런 존슨과 포르징기스, 핵심 프론트코트 자원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키치가 골 밑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고 파트너 자말 머레이의 폼이 올라온 만큼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클리블랜드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4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5경기 기준 디펜시브 레이팅이 25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클리블랜드인데 아무래도 주전 센터 제럿 알렌의 부상 공백이 커 보이고 설상가상으로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한 주전 가드 다리우스 갈랜드도 이번 샌안토니오전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도노반 미첼과 에반 모블리, 원투펀치가 고군분투하고 있고 데뷔 2년차 제일런 타이슨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이지만 팀의 핵심 포워드인 디안드레 헌터의 폼이 떨어져 있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미첼과 모블리, 원투펀치가 힘을 내줘야 하고 최근 부진한 헌터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올랜도전 2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기준 7승 3패,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와 신성 스테폰 캐슬이 모두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디에런 팍스를 중심으로 기대 이상의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샌안토니오입니다. 데빈 바셀과 켈든 존슨도 꾸준하게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베테랑 해리슨 반즈와 루키 딜런 하포도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이 8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고 있는 샌안토니오이기 때문에 최근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미러키전을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 기준 2승 3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파죽의 13연승을 질주하면서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디트로이트인데 확실히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5경기 기준 오펜시브 레이팅이 21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의 슛감이 떨어진 모습이고 3점 슈터인 던컨 로빈슨이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점 역시 아쉬운 대목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제이든 아이비도 경기력이 100%가 아닌 모습이고 카리스 르버트도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벤치 구간 득점력도 아쉬운 디트로이트입니다. 다만 여전히 동부 컨퍼런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디트로이트고 디펜시브 레이팅 3위로 수비력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홈에서 강력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포틀랜드는 직전 클리블랜드전을 승리하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승호패 지난 회차에서 포틀랜드 경기가 2경기나 편성됐었고 모두 이변을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렸는데 실제 토론토를 상대로 아쉬운 석점차 패배,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면서 회차 2월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포틀랜드입니다. 팀의 에이스 데니 아브디아가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 제라미 그랜트와 투마니 카마라, 셰이든 샤프까지 모두 득점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기력 고점이 터지는 날에는 어느 팀을 상대로도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더독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기력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앞서 말씀드린 포틀랜드의 핵심 선수들이 활약해준다면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디트로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욕 닉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현재 홈에서 11승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제일런 브런슨과 칼 앤서니 타운스, 원투펀치가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홈 경기 역시 이 원투펀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무난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유타는 주전 센터 워커 캐슬러가 부상으로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했고 캐슬러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던 유서프 너키치마저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뉴욕의 타운스를 제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뉴욕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목요일 기준으로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스카티 반즈와 브랜든 잉그램, 원투펀치가 49득점을 합작했고 임매뉴얼 퀴클리도 23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12, 디펜시브 레이팅 6위로 공수 균형 잡힌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8승 2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 1승 10패를 기록 중인 샬럿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올 시즌 샬럿을 2번 만나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샬럿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토론토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어느 정도 이변 대비는 필요해 보입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뉴욕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 최근 11경기 기준 2승 9패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3위, 디펜시브 레이팅은 27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공수 모두 흔들리고 있는 샬럿이고 설상가상으로 벤치 에이스인 콜린 섹스턴이 부상으로 인해 이번 토론토전 결장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올 시즌 토론토를 2번 만나 1승 1패,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샬럿이고 마일스 브리치스와 라멜로 볼, 원투펀치를 필두로 신인왕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루키 콘 크니플이 제 몫을 해준다면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토론토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토론토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카고는 직전 브루클린전을 패배하면서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7위까지 하락했을 정도로 공격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시카고인데 아무래도 팀의 핵심인 코비 화이트와 케빈 허더의 부상 공백이 공격 상황에서 잘 드러나고 있고 니콜라 부세비치와 마타스 부젤리스의 3점슛 야투율도 떨어지면서 공격력이 많이 무뎌진 시카고입니다. 이번 인디애나전 역시 코비 화이트와 케빈 허더를 비롯해 핵심 선수들 다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덴버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시아캄과 베네딕트 메서린, 앤드류 네마드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시나 팀의 에이스인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부재가 너무나도 큰 올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 할리버튼을 필두로 한 공격 농구로 돌풍을 일으켰던 인디애나지만 할리버튼이 없는 올 시즌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이 29위일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무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 시카고도 최근 5연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시아캄과 메서린, 네마드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준다면 인디애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피닉스 선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휴스턴은 직전 세크라멘토전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디펜딩 챔피언 오클라호마 시티의 대항마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인데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 모두 2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공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적생 베테랑 케빈 듀란트가 팀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이고 주전 센터 알페렌 생고는 올스타급 빅맨으로 성장해 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지컬과 다재다능함을 갖춘 아멘 탐슨과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올 시즌 피닉스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던 휴스턴이 이번 홈 경기 역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피닉스는 직전 LA 레이커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딜런 브룩스가 33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최근 피닉스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른 콜린 길레스피도 28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팀의 에이스 데빈 부커가 직전 레이커스전 사타구니 부상을 당하면서 비상이 걸린 피닉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휴스턴과의 첫 맞대결에서 듀란트가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대패를 당했던 피닉스이기 때문에 이번 휴스턴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샌안토니오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7경기 5승 2패, 흐름이 괜찮은 멤피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9위, 디펜시브 레이팅 7위로 공수 모두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와 불화가 있는 자모란트가 부상을 당한 이후 오히려 경기력이 좋아진 멤피스고, 이미 11월 29일 클리퍼스 원정에서 5점 차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멤피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클리퍼스는 직전 애틀란타전을 승리하면서 5연패를 끊었습니다. 베테랑 크리스 폴을 방출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선 클리퍼스인데, 폴을 방출하자마자 연패 탈출에 성공하면서 어찌됐든 분위기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직전 경기 상대 애틀란타는 핵심 선수 다수가 결장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멤피스와의 첫 맞대결에서 홈에서 경기를 내줬던 클리퍼스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맞대결에서 카와이 레너드가 39득점, 제임스 하든이 23득점, 원투펀치가 도합 62득점을 올렸지만 벤치 자원들이 부진하면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크리스 폴이 방출된 클리퍼스의 벤치 자원들이 이번 경기 얼만큼 제 몫을 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러키는 직전 디트로이트전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종아리 부상을 당하면서 일찌감치 코트를 떠났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동부 1위 디트로이트를 잡아냈습니다. 케빈 포터 주니어와 라이언 롤린스, 백코트 듀오가 48득점을 합작했고, AJ 그린도 3점슛 5개 포함 19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팀의 에이스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다시 한번 부상을 당했고, 올 시즌 필라델피아와의 첫 맞대결에서 타이리스 맥시에게 무려 54득점을 허용하면서 연장 접전 끝에 패배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미러키는 맥시를 막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는 직전 골든 스테이트전 짜릿한 한 점 차 역전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1, 2쿼터의 점수 차이를 벌리면서 무난한 승리를 거두나 싶었지만 3, 4쿼터의 경기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진땀승을 거둔 필라델피아입니다. 올 시즌 데뷔한 루키 VJ 엣지컴이 경기 종료 직전 결정적인 스틸과 더불어 결승 팁인 득점에 성공했고, 팀의 에이스 타이리스 맥시도 35득점과 더불어 마지막 위닝 블락을 성공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앞서 미러키와의 맞대결에서도 맥시와 엣지컴 듀오의 맹활약을 앞세워 승리를 거뒀던 필라델피아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두 선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창원 LG와 울산 모비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LG는 농구 월드컵 휴식기 이후 치러진 첫 경기 가스공사전에서 2점 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아센 마레이가 17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 칼 타마요도 13득점을 올렸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부상에서 돌아온 유기상이 16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타마요도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 체력 부담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모비스전은 확실히 경기력이 더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 LG입니다. 이미 올 시즌 모비스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던 LG고 당시 경기에서 마레이가 28득점 20리바운드, 타마요와 유기상이 30득점을 합작하면서 맹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이 3인방이 활약해준다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모비스는 휴식기 이전 4연패를 기록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LG와의 맞대결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압도당하면서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LG의 아셈 마레이에게 28득점 20리바운드를 허용했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도 마레이 제어에 실패한다면 인사이드에서 상당히 고전할 것으로 보이는 모비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대구 가스공사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홈팀 가스공사는 목요일 1위 LG를 상대로 2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휴식기 이후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샘 조세프 벨랑겔이 18득점을 올렸고 신승민이 14득점, 닉 퍼킨스도 11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야투율이 아쉬웠지만 LG의 득점을 64점으로 묶으면서 신승을 거둔 가스공사입니다. 최근 6경기 기준 4승 2패, 확실히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가스공사고 퍼킨스로 용병을 교체한 이후 신승민과 김준일, 정성우 같은 국내 선수들도 경기력이 살아난 점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오펜시브 레이팅 9위의 가스공사의 공격력으로 디펜시브 레이팅 1위의 정관장 수비를 뚫어내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고 실제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정관장에게 17점차 대패를 당했던 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고전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직전 KCC전을 승리하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경기 막판 추격을 허용했지만 특유의 수비력을 앞세워 1, 2쿼터의 점수 차이를 벌려놨던 정관장이고 이를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올 시즌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은 8위로 성적에 비해 공격력은 확실히 아쉬운 정관장이지만 디펜시브 레이팅 1위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정관장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정관장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14번째 경기는 부산 KCC와 원주 DB의 경기입니다. 홈팀 KCC는 직전 정관장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인데다가 허운과 허운 형제는 국가대표에 차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지만 정관장의 수비에 고전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팀의 핵심 포워드인 최준용과 송교창의 부상 공백이 뼈아팠고 허운과 허운이 27득점을 합작했지만 야투율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이번 DB전 역시 최준용과 송교창은 결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수비의 핵심인 장재석을 오펜시브 레이팅 2위의 DB 공격을 막아낼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DB는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치르는데 올 시즌 KCC와의 첫 맞대결에서 2점차 석패를 당했던 만큼 서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KCC는 현재 최준용과 송교창,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DB의 강상재가 프론트코트에서 활약할 수 있고 3점 슛이 가능한 빅맨 헨리 앨런슨도 미스매치를 적극 활용한다면 득점을 충분히 올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KCC의 허운과 허운 형제의 변수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2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